바닷가 조선소에서 철판을 나르던 한 여공이 있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은밀히 감춰진 부실과 비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분노가 쌓이고 쌓였죠. 하지만 세상은 한 번의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과연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녀가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남해 바닷바람이 매서운 아침이었어요. 조선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갑니다. 그 중에 유독 어려 보이는 얼굴이 하나 있었죠. 김수진, 18살이었어요. 야, 신참. 빨리 안 와. 반장의 거친 목소리에 수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얼굴에는 아직 어린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거운 작업복이 작은 체구에는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 작업장 안은 온통 불꽃과 쇳소리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철판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을 떠다니고 용접기에서 터져나오는 파란 불꽃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용접 보조 일을 맡아 하루 종일 철판 사이를 오가며 자재를 날라야 했죠. 수진아, 저기 철판 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팔뚝만 한 쇠막대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고모와 단둘이 남은 지 벌써 반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거든요. 야, 여공 주제에 힘이 너무 없네. 이것도 못 들어. 선배 용접공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고모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둘 다 쉴 틈이 없는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서로 지쳐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고모도 수고하셨어요. 빨리 주무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둘이라도 함께 버틸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수지는 구석진 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작업 현장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빨리 먹고 쉬기 바빴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용접 부위가 들쭉날쭉하고 철판 연결 부분에 틈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기 용접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검사할 때 다시 하면 돼. 하지만 저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야, 신참이 너무 참견 많네.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선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이상한 부분들을 꼼꼼히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했죠. 안전모 및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수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배워갔어요. 단순히 철판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조선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열심히 메모를 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뭘 도와?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쓸모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신제품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금도 상당했고 우수작에는 본사 기술팀 인턴 기회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대요. 웃기네. 고졸 여공이 뭘 안다고 설계를 해? 맞아.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걸 말이야.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간 수첩에 적어둔 문제점들과
개선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수지는 고모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고모, 저 공모전에 나가보려고 해요. 수진아, 넌 현장 일만 해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정리해서 제안해보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현실을 좀 봐라. 우리가 무슨 대학생이냐? 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수진의 굳은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수상, 참가번호 47번 김수진 씨.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수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수진 씨. 본사 기술팀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어떻게 여공이 본사로 올라가? 운이 좋았나 보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본사 사람들이 현장 출신을 좋아할 리 없는데.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기회를 잡았으니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본사 첫 출근일, 수지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기술팀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깨끗한 사무 공간과 최신형 컴퓨터들이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인턴 김수진 씨입니다. 현장에서 올라오셨어요. 팀장의 소개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 했지만 수지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대학 출신들 사이에서 고졸 현장 출신은 확실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갔지만 수진에게는 아무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대화 주제도 수진이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 취미 활동 등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죠. 업무를 시작하면서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수진 씨, 이 보고서 내일까지 해주세요. 어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인가요? 아, 그거요? 오늘 오후까지요. 깜빡했네요. 일부러 마감일을 앞당기거나 필요한 자료를 늦게 주는 일이 빈번했어요. 회의에서도 수진의 의견은 자주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실무에서는 달라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진의 의견이 번번이 차단당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제시한 현장 중심의 해결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 씨 말이 맞네요. 현장 상황을 정말 잘 아시는군요. 현장에서 직접 봐온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을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수진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다른 동료들의 견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현장 출신이라고 너무 아는 척하는 것 아냐? 겨우 몇 달 일해놓고 벌써 선배 행세를 하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일부러 수진을 빼거나 회의 시간을 바꿔서 알려주지 않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심지어 수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장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죠. 인턴 기간이 끝나갈 무렵 팀장이 수진을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어요. 정식 직원이 되면 견제가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서 본사로 올라온 첫 번째 성공 사례였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지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 동료 민우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죠. 다른 직원들과 달리 민우는 수진을 편견 없이 대했어요. 수진 씨, 오늘 현장 점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고서에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역시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민우는 진심으로 수진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게 됐고 업무 관련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민우 씨 도움이 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어요. 민우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수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수진에게는 처음 만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된 현장 일과 치열한 본사 생활 속에서 민우는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됐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바다 구경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쉬고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수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그려보게 됐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민우의 프러포즈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좋을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해. 수진이가 좋은 걸.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한 직장인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우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민우 아버지가 조선업계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근무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조선소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우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 집안이었던 거죠. 왜 말해주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됐거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민우는 진심이었지만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현장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해서 숨긴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민우 부모님은 겉으로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렇군요.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나요? 고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수지는 위축됐어요.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 드러날 때마다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수지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어서 초라해 보였거든요. 고모와 현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본격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회사 일은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아직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자가 밖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민우 아버지 회사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꿈을 이루어가던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조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민우마저 부모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수지는 서운했어요. 결혼 전에는 수진의 일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임신 소식이 들리자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했는데 무슨 일이야? 당장 그만둬야지. 조금만 더 일하고 싶어요. 임신 초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우리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시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민우도 수진을 설득했어요. 수진아, 아이가 중요하지 않아. 일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떡해? 가족이 우선이지. 결국 수진은 마지못해 휴직 신청을 했어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일을 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억지로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육아 지원을 명분으로 시부모가 집에 들어왔고 수진의 사생활은 완전히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애기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돼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애를 남에게 맡기고 일을 한다고. 복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에서도 거절당했어요. 시댁의 압력이 있었던 거죠. 수지는 점점 집안에 갇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일하고 싶어. 수진아, 조금만 참아. 아이가 크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우의 말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시댁에서는 벌써 둘째 계획까지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자신이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직 압박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복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인데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시댁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수지는 결국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해시태그 사장. 심판 감사관으로 돌아오다. 아이가 돌을 넘기자 수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낮에는 육아를 하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선박 검사와 품질 관리 자격증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늦은 밤 공부하는 수진을 본 시어머니가 핀잔을 줬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괜한 공부를 왜 해? 쓸데없는 짓이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줄 건데 뭘 더 바라. 시댁의 반대에도 수지는 꾸준히 공부했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 시간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육아로 지친 몸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국비 지원 재교육 과정도 이수했어요. 감사 업무에 필요한 법규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현장 경험에 이론적 지식까지 더해지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진아, 정말 일할 생각이야?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왜 밖에서 일을 해야 해? 시부모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내 대형 해운 그룹에 감사팀 채용 공고가 났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 날 수지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과 계획을 말했어요. 현장에서 봤던 부실 시공 사례들을 직접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요? 설계도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 시공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면접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찾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인재시네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자 시댁은 발끈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취직을 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이제 준비도 다 됐고요. 말도 안 돼. 아이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우리 손주를 남에게 맡긴다고?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격분했지만 이번에는 수진도 단호했어요.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우야, 내 아내 좀 말려라. 하지만 민우는 이번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수진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잖아.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직장 첫 출근일, 수지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찾은 일터였거든요. 감사팀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김수진 씨, 환영합니다. 첫 프로젝트를 배정해 드릴게요. 팀장이 건넨 파일을 열어본 순간 수지는 운명의 장난을 느꼈어요. 시댁이 운영하는 조선소가 감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회사인데요.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신가요?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감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더 정확한 감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수지는 결심했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감사하겠다고요. 현장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조선소를 냉정한 시선으로 둘러봤어요. 옛 동료들이 반가워했지만 수지는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여기 용접 상태 좀 보여주세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예전과 똑같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보였어요. 더 꼼꼼히 점검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 용접선이 기준에 맞지 않네요. 강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런 건 따로 없는데요. 안전 점검 기록은요? 찾아볼게요. 현장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수지는 확신했어요.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부실 용접, 허위 보고서, 안전 규정 위반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현장에서 수첩에 적었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예전에도 별 문제 없었는데. 안 됩니다. 이대로 납품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수지는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어요.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했죠.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중대한 품질 문제와 안전 위반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해운그룹은 즉시 납품 계약을 해지했고 금융권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시댁회사는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몰렸어요. 시부모가 분노에 찬 얼굴로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감사는 객관적으로 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니까요.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등을 찌르냐?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호통을 쳤지만 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의를 선택한 대가였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회사가 망하자 시부모는 수진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민우마저 수진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했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 잘못된 걸 못 본 척할 순 없어. 그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상처받을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민우와의 대화는 완전히 평행선을 그었어요. 민우는 가족의 편에 섰고 수지는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수진아. 결국 민우가 먼저 이혼을 꺼냈어요. 수진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서로에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양육권은 수진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손주라도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5살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잘 키울게. 이혼 후 수지는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회사에서는 수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철저한 감사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며 표창까지 받았어요. 수진 씨 덕분에 업계 전체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조선소 여공 시절부터 품어왔던 의문들이 결국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은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어요. 예전 일했던 조선소가 멀리 보였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엄마, 저기가 엄마 첫 직장이었어요? 응, 엄마가 처음 일했던 곳이야. 지금은 다른 일 하시잖아요. 맞아. 지금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을 해.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고모. 제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계속 응원할게. 고모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수지는 내일 업무 자료를 정리했어요. 새로운 감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건설회사의 선박 건조 프로젝트였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무엇보다 보람찬 일이었어요. 과거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분노가 이제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철판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수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감사관 김수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수진은 내일을 준비했어요. 아직 바로 잡아야 할 부정과 비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18살 조선소 여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업계의 파수꾼이 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엄마의 일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옳은 일을 선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말이에요. 수진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